소개 한 번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룩 연출한 장동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룩에서 전닫을 맡은 김승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룩에서 다현을 맡은 송지혁입니다. 네, 누룩에서 기자 맡은 이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개봉한 지 이제 2주차, 3주차 돼서 저희가 이제 메가박스에서만 이제 GV 행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상상마당에 와서 이제 일반 극장에서도 이제 GV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 영화 이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이제 혹시 누룩 처음 보신 분들 좀 혹시 계실까요? 아, 네, 또 많이 계신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 누룩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이제 GV까지 통해서 뭔가 영화가 완성된다라는 이제 저희가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다회차 GV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독님이랑 배우님들께 이제 영화 관련된 질문 주시면 이제 또 아마 이 영화 속에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소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배우님들께 이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저희 누룩 이제 감독님이 쓰신 대본집과 배우님들 이제 사인한 포스터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물 주신 분들께 선물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퀴즈를 좀 더 준비했는데요. 퀴즈를 혹시 맞추시면 저 영화 속에 이제 전신의 막걸리를 저희가 이제 누룩이란 막걸리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퀴즈 맞추신 분께는 이제 막걸리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 한번 퀴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혹시 좀 감독님께 좀 이렇게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먼저 좀 영화 질문 먼저 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지금 좀 없으시면 네, 그럼 제가 오늘 아마 좀 질문하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보시게 된 분들께 혹시 감독님께서 누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영화를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여기 얼마나 한 절반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철저히 좀 개인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돼서 영화 자체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다슬과 누룩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누룩이라는 것이 어떤 제가 살아오면서 그 믿음의 대상이 됐던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하고, 다슬이가 겪는 그 감정들, 내가 어떤 걸 믿어오면서 막 여러 가지 그 느꼈던 감정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봤고, 또 관객분들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대상이나 그것이 뭐 가치관, 신념 이런 거일 텐데,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고 나도 어떻게 비슷하게 다슬처럼 거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또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영화 보면서 느끼시면서 좀 위로도 얻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고 또 이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남자분 한번 가까이 주시고. 네, 그 계란을 담았던 그릇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등장해서 그 그릇은 뭘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게 제 생각에는 누룩으로 만들어진 그릇 같은데 왜 하필 계란을 담았던 그릇으로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제가 극 중에서 이제 설정한 상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누룩을 담았던 계란을 담았던 바구니를 누룩으로 설정한 것은 다현이가 맨날 출근하는 이제 그 직장에 매번 놓여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영화상에서도 매번 그 바구니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어느 한 시점부터 해서 뭔가 계기가 있어서 그 이후로 이제 그 그릇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다현이가. 그러고 나서 이게 누룩으로 만든 거라고 유추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누룩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다슬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누룩이 아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아주 귀하고 값지고 어떻게 보면은 구하기 힘든 것처럼 영화에서 계속 보이다가 오빠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 어느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화에서 누룩을 다 갖다 버리고 막걸리 보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제 다슬에게 뭔가 좀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은 행동을 하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눈만 제대로 뜨고 이렇게 살피면 사실은 누룩은 그렇게 누구나 다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였다라는 의미였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불황자들이 그 그릇을 이제 가지고 막 깨부셔가지고 그게 누룩인 걸 알고 불황자들도 깨부셔서 그 막걸리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슬의 믿음의 대상이 된 누룩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누구에게나 마음만 먹으면 이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감기 기운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좀 멍해서 답변하는데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선물 대본 주실 때 대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님들도 오늘 이제 세 분 오셔가지고 또 오랜만에 또 이제 영화 얘기를 하고 저희도 이제 약간 기다리면서 또 불황자들에 대한 얘기 배우분들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집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배우님들도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냥 또 갑자기 오랜만에 보다가 생각난 게 혹시 기자했던 무한은 이 기사가 대박이 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특종이라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 사실 나오지 않는데 기자님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기사 특집 기사의 엔딩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네 승진하셨나요? 지금 처음 또 색다른 질문 처음 들어봤고 처음 생각한 내용인데 제 사무실에서는 승진에 실패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떤 세상의 그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지만 스스로는 이거는 성공했다, 성공한 취재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조회수는 높지 않지만 그냥 본인 만족하는 기사였다. 네, 조회수가 높지 않더라도 스스로 괜찮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문사 장소에서 우리가 사실 그 처음 말고도 찍은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게 기억이 나시는지. 저도 내용이 지금 어떤 걸 찍었더라 하면서 여쭤보는 건데 관객분들도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하면서 궁금해하실까봐. 지금 딱 촬영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건 마지막 이 사건이 다 끝나고
국장님이 저를 갈구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어. 너 뭐 좋아하냐? 막 다스리를 그런 식으로 저를 좀 놀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막 이러면서 그런 대화를 그런 거 찍었죠 저희. 맞아요. 마지막에도 찍었고 네. 중간에 다슬 기사에 관련한 그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래서 다들 말도 못 걸고 하는 장면도 찍었죠. 네. 그런 아주 많은 장면들을 찍었는데 쓰지 못했네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한. 새로 하네요. 네. 또 처음 보신 분들은 또 사실 궁금한 지점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가장 영화의 지휘를 하면서 관객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사실 앞에 두 분 질문 주셨던 누룩 바구니와 불황자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 감독님께서 설정하시기에는 그 불황자와 누룩 바구니가 약간 영화적 판타지 요소로 설정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를 또 처음 보신 분들 계시니까 영화가 표면적인 내용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조금 뭐 난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저는 너무 어렵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한 인물이 이제 뭔가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데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특별히 이유가 크게 있지도 않은데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무한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 친오빠지만 반대하는 이제 다현이라는 인물이 있고 별 생각 없어 보이는 아빠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 뭐 살면서 이렇게 또 어린 분들은 나는 꿈이 뭐야? 난 서울대 갈래 아니면 난 배우가 될 거야 가수가 될 거야 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좌절시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다슬이가 그 누룩이라는 것이 이제 다슬이에게는 누룩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본인이 집착하고 막 열심히 믿어서 막 사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시선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아주 그냥 심플하게 와닿으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기반에 두고 또 질문도 네. 해주죠. 배우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또 질문 하실 분 아까 저기 밑에 어머니 먼저 하시고 밑에 흰색 옆에 맞습니다.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좀 어려웠는데 사실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배우님들한테 질문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 결론에 결국 마지막 날 다스리는 누룩을 갖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 바로 다음 날 학교에서 굉장히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모습으로 끝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결국에 다스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 마지막 장면이 또 딸딸보를 해서 소리가 너무 처음에 너무 커서 이게 사실이 아니고 혹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친구가 찾던 거는 누룩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주위의 오빠의 진심 어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룩 그 이상의 것을 가져서 이제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들께는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서 배우님들은 누룩을 찾으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슬이가 누룩을 찾아서 회복을 했다라는 설정이긴 했거든요. 누룩을 아까 그릇 부셔서도 만드니까 이제 그 중간에 생략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아주 쉽게 사우나에도 있는 거였네 하면서 이제 누룩을 찾든 뭘 하든 어쨌든 그 누룩을 다시 찾아서 저는 회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쨌든 다슬이가 막 아프고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게 사라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좌절스럽게 지내다가 회복을 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도 이제 뭔가 다스리를 이해하고 마지막에 오빠의 사과나 이런 것들도 그런 회복의 과정에 있었던 일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슬처럼 뭔가 이제 자기 믿음에 좌절이 되는 사람들이 좀 희망적인 그 위로로 끝났으면 해서 그렇게 회복으로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배우분들 이 영화를 통해서 찾았느냐? 찾았는지? 누룩을 찾으셨나요, 다슬 배우님? 네, 저는 이 영화를 직접 찍은 다슬 역할을 연기한 배우이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삶의 누룩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 다 같이 고민을 하고 GV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찾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러브 윈즈 올이라고 계속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사랑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하고 왜 살까 이런 생각도 다슬이 나이 때 한 번쯤 다 하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저는 좀 심각하게 오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이에 비해 그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영화 보면서도 그렇고 찍으면서도 그렇고 그게 나인데 어쩌겠어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주변에서 오빠의 시선이라든지 아빠라든지 기자님이라든지 이런 게 더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다슬이만 보였었는데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묵상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다슬이에게 용기와 위로를 얻고 있는 관객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저는 누룩이라는 작품을 끝내고 저도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한 6개월 동안 악몽을 계속 꿨던 것 같아요. 정말 괴로울 정도로.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얻었던 거는 태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누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런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을 때는 이 배우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의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고 나서 뭔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고, 나를 더 믿자라는 마음이 더 커졌고, 그래서 저는 누룩이 되게 너무 고마운 작품이고, 네, 저 또한 누룩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누룩을 무조건적으로 찾은 것 같습니다. 찾은 것 같고, 이 영화가 이 책 글로 시작을 해서 우리 배우 스태프분들 감독님 모여서 촬영을 하고 개봉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일 자체가 사실 정말 값지고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를 보시고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체가 약간 누룩이죠. 네,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잘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현 배우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그 멘트가 생각나는데 다현 누룩에 이르렀나?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방금 다현 배우님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극중 다스리의 삶을 사셨네요.
그래서 좀 영화 끝나고 힘드셨다고 하시는. 그왜 누르 끝나고 그렇게 악몽을 그렇게 누르기 그게 좀 거기에 대해서 아 그건 말을 못합니다. 뭔가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장편이란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거를 항상 그냥 상상만 해왔던 것 같아요. 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던 거고 기회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근데 이 단편과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장편이란 게 내가 준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더 유연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 누룩이라는 게 뭐 저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된 영화라서 뭐 배우들이 사실 뭐 촬영 한 달 하고 그렇게 뭐 깊은 그 생각이나 그런 걸 가지기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질문들 받으면 사실 형주 형님도 이렇게 애써서 내가 이거 한 달 촬영하고 뭐 나에게 누르기 어쩌고 저쩌고 이게 사실 이 답변하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이게 계속 우리 사실 GV를 촬영보다 더 열심히 지금 다들 해주고 계셔가지고 고맙고 미안하고 이게 뭐 밝히자면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에게 피해가 안 가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 피해가 안 간다는 말은 이제 제가 가진 것들로 다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표값을 지불하고 오신 관객분들만 의미 있게 보면 이제 뭐 다 거의 90% 이상 제가 감당하는 제가 감당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배우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너무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영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저는 한 번쯤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거는 장동윤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해가지고 물론 다 도와주셨지만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서 내가 다 만들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배우들은 열심히 잘 수행해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막 답변할 때마다 아니 나는 감독도 아니고 제작자도 아니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을 텐데 열심히 해줘서 많이 고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GV 통해서 사실 영화가 진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앞에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렇고 사실 찍을 때 좀 못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사실 더 고민해보고 누룩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사실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GV가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선물 뭘로 대본 좀 드릴까요?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네 아까 뒤에 분 질문 먼저 하시고 앞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처음 봤거든요. 보면서 조금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감독님한테 누룩이라는 게 결국은 현실과 그 꿈과 약간 그런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가족의 인정으로 그 여자 주인공이 다시 자기 삶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족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꿈이나 약간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가족들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마지막에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가 받은 거에 치유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감독님 처음에 만드실 때
그 가족의 그 의미를 많이 두고 그런 작품을 쓰신 건지 제 느낌이 안 맞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다슬의 대사 중에 원래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요. 난 가족인데 오빠랑 아빠가 나를 안 믿어주는 게 너무 속상해서 막 울면서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영화상에서 조금 못 나오게 됐는데 그 장면에서 다슬에 대해서 정확히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대사를 치셨으니까 기억 조금 나나요? 안 나면 제가 이제 2년 전이라서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이제 뭐 그 가족인데도 나도 학교도 가보려고 했고 뭐 멀쩡하게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돼. 근데 근데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왜 뭐 이제 가족- 가족에게 가족이 안 믿어주면 어떡해. 뭐 네, 그런 이런 오열을 하면서 막 오열을 집에서 하면서 와서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정말 그 장면이 너무 깜찍해. 그 장면이 정말 좋아서 저도 진짜 꼭 넣고 싶었는데 몇 가지 선택해야 돼서 이제 그 병원에서 상담 받는 장면을 남겨두고 그 장면을 이제 없애게 됐는데 결국에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가족 중심의 어떤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기보다 상황적으로 이제 뭐 시골 배경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을 가장 좌절시키는 인물이 누구일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가족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외부적으로 친구도 막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제일 힘 빠지는 게 저는 사실 가족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특히 부모님은 뭔가 내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거나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거 했을 때 막 초친다 그러나 바로 이제 에이 그거는 뭐 어떻게 어때? 라고 하면 그 의욕과 이런 게 막 쭉 힘이 쭉 빠지잖아요. 저는 그런 제 경험을 좀 담고 싶었던 게 이제 다슬이가 이제 오빠나 아빠도 막 힘들어하고 뭔가 생각 없고 이러는 게 그런 데서 가장 좌절되고 힘이 빠지는 것 같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 얘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혹시 답변이 좀 됐을까? 또 예. 되게 밝아 보여졌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 인터넷으로 인해서 시를 한 편 쓰셨더라고요. 저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 그게 좀 되게 좀 와닿아서 이게 느낌이 좀 오버되더라고요. 그런 외형적인 거나 약간 내면적인 거에 대한 이렇게 좀 요약하자면 방송의 이미지는 굉장히 밝고 이제 그러셨는데 싶으신 거다 보니까 이제 내면이 굉장히 좀 이렇게 딥하게 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감독님한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사실 GV를 하면서 감독님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유추하건대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좀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유추해 보건데 사실 감독님이 배우로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학생이셨는데 갑자기 배우가 하겠다고 집에서 얘기했을 때 뭐 사실 감독님 부모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제 얘기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학교 다니고 있는데 엄마 나 갑자기 내일 배구 할래 했을 때 당연히 제일 먼저 친구는 무슨 개소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뭐 니아서 해라 하겠죠. 그러면 근데 사실 부모님들은 반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희 가족도. 근데 저는 아마 감독님도 그런 어떤 경험이 있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 잡아서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추측해봤거든요. 배구는 예시인가요? 예시죠. 당연히 예시죠. 감독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제가 저는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가 너무 되고 싶어서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 나 너무 축구하고 싶어서 엉엉 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부모님이 제일 먼저 반대했거든요. 안 된다 아들아, 니는 안 된다, 니 몸이 안 된다 이랬던 그 좌절감이 엄청 컸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집 센 걸 알아서 뭐든지 하게 내버려 두는 편이시긴 했는데 네. 이렇게 좀 아주 심플하게 영화를 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슬이가 저 누르게에 대한 집착의 모습이 그냥 난 배구 선수 할래 이런 거여도 저는 그런 것들을 본인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해서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네. 선물 어떤 건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분의 이제 질문이 남았는데요. 이제 중간 이제 지점이 와가지고 퀴즈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신데 사실 여러 번 이제 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퀴즈가 소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이 마지막 이제 새로운 퀴즈가 될 거고 아마 좀 로테이션을 좀 돌릴 예정인데 오늘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처음 보신 분이 이거 어떻게 맞추는데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어려운 문제를 먼저 내겠습니다. 영화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불황자들이 이제 불에 타고 뉴스에서 뭐 메시경 이제 불이 났고 메시경 완전 이제 소화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메시의 모든 불이 꺼졌을까요? 오? 네 정답입니다. 와 9시 분입니다. 9시 분. 와 그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네 성인이시죠? 예. 막걸리를 나중에 정보를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놀라운 게 어떻게 맞추셨지? 아니 그 퀴즈 이제 저희가 사전에 저한테 내보시거든요. 그 감독님이 이제 저는 제가 연출한 영화니까 제가 그래도 가장 영화를 편집하면서 진짜 수천 번을 제가 봤는데 제가 못 맞추면 이거 못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저 못 맞췄거든요 이걸. 매번 못 맞출 거 하는데 저희가 퀴즈 내서 못 맞춘 적 한 번도 없어요. 바로 한 번 이렇게 매번 한 번에 맞추셨어가지고. 진짜 궁금한데 그거가 기억이 나신 거예요? 아니면 그 포인트를 두 번째 관람이신 거예요? 역시 다회차 관람이. 그래서 9시 10분을 했는데 이제 9시 10분 했던 이유가 뭐 감독님이랑 이제 이렇게 질문 내면서 여쭤봤다가 그냥 이제 했는데 이제 저희 그때 기억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 촬영이 이제 밤새 찍고 새벽에 이제 모든 촬영이 종료되고 이제 뒷정리하고 저희가 감독님 이제 촬영 뒷정리 끝났습니다 보냈던 카톡 시간이 그쯤이어서 그때 했던 걸로 이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네, 정답 맞추셨는데 감사합니다. 실제로 진화를 하시고? 진화를 했죠. 바로 진화를 하고 근데 뭐 불이 크게 된 건 아니니까 이제 진화를 하고 저희가 내서 진화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바닷가 근처에서 물로 다 깨끗이 이제 완전 소화를 시키고 했던 시각으로 이제 감독님한테 보냈던 시간을 이제 그냥 대본으로 쓰셨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진화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죠. 그 에피소드 그 앞부분만 조금 살짝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고 한국에 그 말씀드렸고 모니터에 없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불낸 장면이 좀 이제 어려운 이제 촬영이었어요. 왜냐하면 허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좀 산불로 얼마 전에 이제 그 근처가 산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진화 과정이 너무 위험 발언 너무 아저씨들 대화 같아요. 재미없을 왜냐면 영화의 그 제작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미니까. 그래서 짧게 얘기하자면 그 이제 촬영하고 컷하면 바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앵글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용기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없었어요. 다 겁이 많아가지고 용기 있는 친구가 한 3명 필요했는데 2명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용기 있는 친구를 참여를 하고 모니터에서 컷하시고 끄자마자 제가 소화기 들고 3명이서 같이 싹 껐던 그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결국 자기 잘한 장난이 아니라 소화기 들고 불 끈 거 연기 최고. 그게 용기 있는 장도연 감독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궁금하신 거 많을 텐데 얼추 좀 해서 손 드신 분데
너무 감독님이랑 저랑 말이 많아서 배우님들이 네, 재미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르면 선배님. 한양대 재학생이시군요. 아무튼 궁금한 질문 TMI 저 그 영화 제목이 누룩인데 그 누룩이 믿음을 상징한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 그렇다면 그 막걸리를 그 메인 소재로 잡으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시나리오 쓰실 때 뭔가 어려웠던 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소재는 사실 그냥 굉장히 가벼운 이유로 선택을 한 거라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제가 막걸리를 좋아했어가지고 이걸 소재로 어떤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뭐 이야기가 이렇게 돼버렸고 이렇게 지금 제가 대사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배역들의 말투가 제 말투가 돼버려가지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입맛에 맞게 좀 바꾸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대본대로 하려고 배우들이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그게 힘들어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말투가 다 제 말투라서 캐릭터에 맞게 좀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배우분들 한번 뭐 해보실 거예요. 그 대사가 감독의 말투처럼 느껴졌는지 아니면은 배우들 하시면서 어떻게 다슬부터 뭐 특히 대사가 많으셨잖아요. 저는 다스리는 제 말투를 어느 정도 고려해주고 쓰신 줄 알았어요. 할 때 어려움이 없었어서. 그래서 저는 대사를 많이 안 바꾸는 편이어가지고 써준 대로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미 편하게 써주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투로 쓴지도 모든 말투가 다 모르겠어요. 비슷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제 이거 장동윤인데 느꼈네요. 근데 이제 저도 최대한 그래도 제 스타일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입 밖으로 꺼내면은 장동윤화가 되는 거예요. 약간 제가 겪었던 감독님은 좀 정직해요. 뭔가 그냥 뭐 어떤 표현을 하도 약간 좀 정직한 이미지에 많이 가까운데 저는 양기의 느낌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사를 했을 때는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 결이 지역 배우가 저한테 이제 평소에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를 약간 아주 도련님 스타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다. 네, 선비 네. 또 약간 광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크게 바꾸진 않았지만 이제 말의 이제 어미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바꿨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제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감독님한테 올라가가지고 목 상태 안 자, TMI 얘기하자면 그 최초 감염자가 저기 맨 오른쪽에 맨 왼쪽 여러분 입장에서 맨 오른쪽 증상이 너무 똑같아서 이제 찾았습니다. 저분이 이제 그 최초 감염자께서는 어떻게 대사가 최초 감염자고요. 개봉 날부터 전 증세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장기침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 배우 장 감독님 다 지금 일단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사는 저도 근데 이제 평소 말투가 좀 그려지고 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도 좀 잘 맞아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또 그게 다른 느낌으로 저한테 잘 맞아서 그냥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대사를 바꾸거나 하면 아예 좀 캐릭터가 좀 너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사를 최대한 좀 유지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활약했을 때 그때 기억나는 감독님 엄청 엉켜했던 것 같아요. 대사 좀 못 바꾸게 하진 않으셨죠?
근데 약간 그 배우분들이 다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딱히 안 바꾸려고 노력했던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쓰신 그거를 조금 오리지널리티를 좀 지키려고 하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못 바꾸게 한 적 없으셨는데 맞죠? 그냥 좀 배우님들이 좀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 막걸리를 원래 다른 내용으로 준비하다가 이제 막 저한테는 이런저런 얘기를 감독님이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해보 이런 얘기 재밌잖아요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방금 감독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 원래 계획했던 거 못 하셨고, 그래서 흘러서 지금 누룩이라는 영화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네, 포스터 인사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마이크 먼저 한번 드리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지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전에 그 캐릭터 준비를 할 때 이제 염색을 하러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영화를 볼 때 느낀 게 굉장히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양아치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미지가 그게 강해가지고 원래 그러신 분을 데리고 오신 건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번 이제 지붕이 하면서 마주쳤는데 너무 젠틀하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왜 웃어요? 근데 이제 관객한테 젠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봐가지고 되게 준비하시는데 아니면 연기하시는데 되게 좀 본인과 다른 이미지를 연기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그 캐릭터를 준비할 때 이제 본인이 약간 롤모델로 삼았다던가 뭔가 이렇게 참고를 했던 그 인물이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인물을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누룩뿐만 아니라 좀 평소에도 캐스팅 되거나 막 했던 작업들이 좀 거칠고 범죄 뭐 이런 거 연관이어서 굉장히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준비를 했고요. 저한테 없는 부분이 많은 캐릭터라. 네.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되고 실제를 얘기해. 근데 사실 연기를 계속 해오면서 정직한 그런 역할들보다는 좀 거친 느낌의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실제 데뷔작도 이제 그런 역할이었고, 그리고 이제 장점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제 욕을 맛깔나게 잘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감독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머리나 뭐 이런 외적인 부분을 막 이렇게 꾸미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들이. 그래서 다현이는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요. 참고했던 거는 뭔가 그 주먹이 운다의 류승범 선배님의 그런 양기를 좀 더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촌스러움에서 묻어나오는 뭔가 그 캐릭터에 대한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자주 해왔던 그런 느낌의 인물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배우분들이 사실 어떤 그 전작품들에서 이제 했던 이미지들을 보고 이제 저 같은 이제 감독이나 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또 그런 이미지를 기대하고 캐스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감독님도 사실 전작품에서 만나셨을 때 그런 이미지들을 훌륭히 잘 소화하셨기 때문에 또 비슷한 이미지로 또 이렇게 용어를 좀 같이 제의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좀 아까 또 아마도 다현 배우님, 지혁 배우님께서는 또 다른 이미지로 아까 그때 한 번씩 말씀하신 로맨스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또 그런 이미지로 이미지 변신하시길 또 희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멜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이제 질문 마지막 네, 여기 남자분 먼저 한번 마이크 주시고. 네. 그동안에 다스리 외투 색깔 가지고는 많이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다현이 바지 색깔도 따로 의도가 있는 건지. 본인 사복입니다, 사.
가지고 그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던데 네. 일부러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다현이 착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다현이는 이렇게 입으면 될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다스리와는 좀 반대되는 느낌이라면 이런 느낌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찍어서 이제 감독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리고 감독님도 바로 오케이 하셨고 다 제 옷이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다스는 그런 설정들이 있었는데 다현 배우님이 그 보냈던 그 착장 보시고 이런 컬러를 조금 이제 컨펌을 해주셨던 건지. 네,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상을 그 저희가 다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 80% 정도는 사복으로 개인 이제 그 사복을 저기 입어라라고 해서 했던 것 같고 이미지가 그쵸 그런 이미지는 분명히 있으니까 갑자기 막 정장을 입는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복 중에 적절하게 정말 한 것 같고 무한도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사복이었잖아요. 그렇죠. 100%? 저는 100%. 네. 굉장히 세팅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는 이제 평소에 그렇게 즐겨 입는 어떤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셔츠나 어떤 면바지 뭐 그런 캐주얼한 옷을 그냥 다 갖고 와서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를 셀렉을 한 건데 잘 기자스럽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뭐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이 의상팀도 같이 담당해서 이렇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마지막 질문 혹시 한 번 더 받아보고 여기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고 또 마지막 퀴즈 한번 드릴게요. 이영주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나왔던 질문이랑 좀 조금씩 다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장면 중에 갑자기 다현이 무한에게 반말을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전에 GV에서 다현 배우님께서 말씀하시길 다현에게 무한은 좀 어른스러운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화상에서는 이제 무한이 이름이 무한이니까 다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특별히 다현이에게 뭔가를 보여준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현이에게 신뢰를 줬을까 궁금하고 사실은 그 기사를 만약에 쓰셨다면 기사 제목을 뭘로 하셨을까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나가서 5분 생각하고 일단은 아까 지난번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다현이에겐 굉장히 어른인, 그러니까 유일하게 본인 말을 믿어주는 그런 어른이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현이가 무한에게 막 존댓말 했다가 그쵸. 반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한에게 다현이 무한이 어떤 이미지로 다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다현이가 기자한테 어떻게 다가왔어서 그러면 좀 쉽게. 죄송합니다.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무한은 다현에게 어떤 존재인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다현이 어떤 의미냐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다현에게 무한이 어떤 의미인가? 다현에게 무한이. 그러니까 무한에게 다현이가 이 질문은 다현이한테 드는 거다. 아니죠. 무한에게는 다현이가 어떤 존재냐? 다현이 어떤 존재냐? 사실 그냥 철딱선이 없는 그냥 저기 깡촌에 말 안 듣는 브릿지 넣고 계속 화나 있고 뭔가 뭐 그런 건데 그래서 딱히 크게 막 이 사람에 대한 뭐 그냥 저는 이제 다스리 보러 왔고 오빠 한 명 있는데 좀 쌀가지가 없고
얘랑 얘기해서 뭐 하겠느냐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더 직업적 봤을 때 주치재원의 가족이니까 뭔가 주치재원에게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단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서 찾아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다 무한이라는 분은 그 물론 이제 다스를 어차피 믿어주는 사람인데 다현이도 저는 그냥 믿어 봅시다라고 제안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야 가족인 너는 가족 아니야. 내가 철딱선이 없는 놈아. 너는 가족인데 너도 한번 믿어봐라고 이렇게 길을 안내해줬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차에서 보시면 한번 믿어봅시다. 저 믿어보기로 해요라고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스리에 대한 믿음을 전도해주는 어떤 그런 좀 길잡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정리를 빨리 하려고 했던 건 네, 아니에요. 너무 잘. 기사 제목. 다스라. 기사 제목이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 왜냐면 무한이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스라 너의 삶을 응원해. 뭐 이렇게 기사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러브레터. 아니 뭐 시골에 뭐 무슨 양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스라를 쓰는 거는 광고 아니에요? 기사가 아니에요. 의외의 답변이 나와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지금 제 상태에서 좀 그냥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 제목이 뽑힌 것 같고요. 네, 좀 그렇게 좀 다스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사 제목을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저희가 준비된 준비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제가 또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누룩 처음 보신 분들은 사실 좀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희 GV를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그러니까 아마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그냥 온전히 이 영화를 그냥 보고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이 그 영화 해석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 대답을 듣고 또 뭔가 얻으신 것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느끼는 거가 아마 저희 누룩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도 있고 감독님 의도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본인이 이 누룩을 보시면서 다연도 됐다가 다스도 됐다가 무한도 됐다고 하시면서 이 영화 속에서 감독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믿음이 아마 또 자리 잡으실 어떤 그 메시지가 자리 잡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영화는 아니고 그냥 감독님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보고 느낀 그대로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 오늘 보시고 아마 한 번 더 보시면 또 더 엄청 재밌고 다른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한 번 더 보시고 또 미처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 한 번 더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마지막 퀴즈가 하나 남았는데요. 이건 좀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퀴즈까지 내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현이가 이제 누룩을 갖다 버리고 막걸리 페트병에 담은 뒤에 PC방에서 이제 그 누룩 막걸리 맛을 보는데요. 다현이가 앉아 있는 PC방 번호 근데 아까 맞추셔가지고 네 여기 네 옆에 네 44번입니다. 43번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 앉아 있는 자리는 44번이어가지고 네 44번 좌석에 앉아서 무슨 게임을 했을까요? 그냥 설정 안 돼 있으시죠? 네. 기억나시나요? 그날 어떻게 앞에 그냥 컴퓨터 켜져 있었나요? 게임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 고수도 벌써 치고 있어요. 다현이스럽다 맞죠? 네. 아무튼 네 앞으로 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감독님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리고 네 이제 G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그냥 간단하게 네 이제 또 계속해서 아마 일반 극장 GV를 좀 아마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주 놀러 와서 또 재밌게 GV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처음 본 관객분들도 또 여러 번 봐주신 관객분들도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누룩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N차 관람객분들을 보면 이제 내적 친밀감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요.
한번 보셨던 분들도 뭔가 또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저희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지역배가 말한 것처럼 이제 좀 저도 반가운 분들이 많이 자주 오신 분들은 인사를 반갑게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최초 관람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최초 관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촬영. 네, 경례 감사합니다.